지금까지 강의를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전체 목차를 살펴보면 챕터 1의 섹션 1-1을 지금까지 소화해냈습니다. 앞으로 20번대 소구치, 20번대 대구치를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살펴보면 챕터 1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챕터가 총 4개가 있고 섹션 단위로 보면 총 12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의 긴 여정이 짐작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 치과에서 따라해 보시고 힘내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원장님들의 실제 치과 생활에 분명 유익한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제까지 언급해온 같은 원리와 이치가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의를 잘 따라오셨다면 앞으로의 강의가 점점 더 익숙하고 쉽게 느껴짐과 동시에 자세에 대한 이해도가 서로 상승 효과로 매우 깊어지는 경험을 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이제 20번대 소구치를 다루는 섹션 1-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24번 치아, 20번대 소구치의 치아의 오클루잘면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치축에는 패러럴한 정렬이면서 석션은 그래스핑하는 카테고리부터 봅니다. 상하계 치아이므로 체업 포지션은 수파인 모드로 지면과 평행하게 환자의 몸이 뉘어집니다. 환자 헤드는 최대한 고개를 뒤로 젖히고 턱이 상방을 향합니다. 20번대 시야 확보를 위해 약간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이 들어갑니다. 술자는 24번의 윌슨 만곡을 고려하면 11시 반경에 위치하는 것이 술자의 몸과 시선을 치축에 패러럴하게 정렬하는 데 적당합니다. 다리는 넓게 벌리고 오른발에 페달을 위치시킵니다. 허리는 정상 범위 내에 있고 술자의 목은 포워드 플렉션이 있습니다. 상하계의 오클루잘 타겟 부위를 프랩할 때는 순면이나 구개면과 같은 액시얼 서페이스, 즉 축면을 프랩하는 것에 비해 술자 목에 포워드 플렉션이 제법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소구치에서 대구치로 타겟 부위가 옮겨갈수록 상악 오클루저를 프랩할 때 술자 목에 포워드 플렉션이 더 심하게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치부의 오클루절 프랩은 패러럴 정렬보다는 퍼펜디큘러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핸드피스의 헤드가 버칼에 위치하게 되면 왼쪽 구각부의 석션 팁의 부피가 핸드피스 헤드와 서로 겹쳐서 방해를 주기 때문에 석션 팁의 바디를 20번대 베스티뷴 깊이에 비켜주는 요령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서로 부피가 겹치기 때문에 왼손에 석션 팁을 베스티뷴 깊이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원래 석션 팁이 있던 위치에 핸드피스 헤드가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듯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한 마음으로 유기적으로 협응해 나가는 것이 투핸디드 덴티스트의 묘미입니다. 오클루절 면의 프랩 시에는 두 가지 접근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핸드피스 헤드가 버컬에 위치하고 버가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핸드피스가 팔라탈에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경우에 좌우 손의 자세가 다른데 팔라탈 에스펙트부터 보면 왼손의 4번과 5번이 왼쪽 자이고마에서 레스트를 얻고 오른손은 4번을 10번대 소구치부에서 레스트를 얻습니다. 버컬 에스펙트의 경우에는 오른손 4번이 소구치부가 아니라 전치부로 이동해서 레스트를 얻습니다. 또한 팔라탈 에스펙트에서는 오른손의 손목의 꺾임이 약한데 버컬 에스펙트는 레스트와 핸드피스 그립의 변화와 함께 손목의 안쪽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러한 손목 꺾임은 인터미턴트하게 잠깐 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오랫동안에 이러한 자세를 스태틱하게 유지하는 것은 손목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전 강의에서 들어온 원리에 따르면 이럴 때 어떻게 이 손목 꺾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더 상위 레벨의 자세 요소를 적절하게 바꾸어 줌으로써 버컬 에스펙트에서의 오클루잘 프랩의 손목 자세가 이렇게 꺾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헤드를 조절한다던가 술자의 몸의 위치를 조절한다던가 정렬을 패러럴이 아닌 퍼펜디큘러 등의 다른 정렬을 시도해보는 등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강의하는 이 세미나의 내용과 체계들도 제가 직접 다양한 자세 요소들을 시도해보고 제 몸으로 실험으로 검증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팔라탈과 팔라탈 에스펙트에서의 오클루잘 부위의 프랩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라탈 부의 시야 확보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환자 헤드는 조금 더 왼쪽으로 돌리고 술자 몸은 열시경으로 이동합니다. 오른손의 4번은 오른쪽에 마세터나 맨텀부에 레스트를 둡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오른손의 레스트가 고정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팔라탈 액시얼면을 프랩할 때는 오른손의 레스트가 마세터에 가고 핸드피스의 그립은 오럴 캐비티에 평행하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오클루잘 면을 프랩할 때는 핸드피스의 그립이 오럴 캐비티 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면서 오른손의 레스트는 마세터가 아니라 맨텀으로 옮겨가는 것을 주목합니다. 핸드피스의 그립도 중요한 자세 요소 중 하나로 많은 경우 그립을 창의적으로 바꿔짐으로써 다른 자세 요소들의 안정성이 개선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버칼 에스펙트에서 오클루잘 프랩을 하는 장면인데 이 경우에는 허리와 목의 플렉션이 이렇게 과해집니다. 한 번 더 볼게요. 과해집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상위 레벨의 자세 요소, 더 근본적인 자세 요소, 뿌리에 해당하는 자세 요소인 환자의 헤드라든가 술자 몸의 위치라든가 정렬의 방식 등을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같은 자세 세팅에서 위쪽 사진은 팔라탈 에스펙트에서 오클루잘 프랩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래 사진은 버칼 에스펙트에서 오클루잘 프랩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진에 빨간 영역으로 표시된 것처럼 이 버칼 에스펙트에서 오클루잘 프랩을 할 때는 허리와 목의 꺾임이 과도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본 접근부터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술자의 몸을 10시에 위치할 것이 아니라 2시에 위치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또는 치축과 평행에 가깝게 정렬할 것이 아니라 치축과 퍼펜디큘러 레프트 이 방향으로 정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특정 자세 모드에서 허리, 목, 손목 등에 부담이 많이 가는 각도가 형성된다면 좀 더 근본의 자세 요소, 좀 더 상위 레벨의 자세 요소를 바꿔줌으로써 허리와 목, 어깨 등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팔라탈면 액시얼 서페이스를 프랩할 때는 오른손의 레스트가 마세터에 가고 오클루잘 면을 프랩할 때는 핸드피스의 그립과 접근 각도가 바뀌면서 오른손 레스트가 맨텀에 가는 것을 한번 이 두 사진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이제 24번 버컬면의 프랩을 보겠습니다. 환자의 목은 버컬면 시야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로테이션합니다. 영상의 이 시점에서는 술자의 몸이 11시 반경에 위치하는데 이 위치에서도 시야와 접근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조금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영상 중간에 술자의 몸이 11시 반에서 이렇게 0시 30분 경으로 바꾸어 더 안정적인 자세 요소로 재조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11시 반에서 0시 30분으로 재조정합니다. 이렇게 영상 초반에 아까 전에 본 바대로 술자의 몸이 11시 반경에 위치하는데 이 세팅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20번대 버칼이라는 타겟 부위에 대한 시야 확보와 기구 접근성 확보는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0시 30분 경으로 약간만 바꾸어 주어 훨씬 더 안정적인 자세로 재조정하게 됩니다. 이제 24번 버컬과 버컬면에서 접근하는 메지얼 디스탈 인전면의 프랩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탈 인전면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환자의 목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술자의 몸은 0시 30분보다 조금 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한 한시경에 위치합니다. 이 경우에는 석션 팁의 2차 커브를 술자의 몸 안쪽이 아니라 바깥 방향으로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부여하면 석션 튜브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상악 위치로 위치하게 되는데 그렇게 위치된 석션 튜브의 부피를 활용해서 이 구각부를 리트랙션해서 디스탈 인전면 부분의 시야 확보에 보조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리트랙션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이 석션 튜브의 2차적인 활용법이 있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이 전치부에 비해서 구치부 쪽을 프랩할 때는 이 구각부에 의해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구각부를 석션 튜브의 부피를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살짝 리트랙션 해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24번 팔라탈과 팔라탈 면에서 접근하는 메디얼 디스털의 프랩을 보겠습니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환자의 목은 왼쪽으로 많이 돌립니다. 술자 몸은 10시에 위치합니다. 핸드피스 그립을 길게 잡고 4번을 오른쪽 마세터에 레스트를 둡니다. 왼손 4번 5번이 왼쪽 자이고마 부근에 레스트를 두고 왼손 4번 5번이 왼쪽 자이고마에 레스트를 두고 석션을 파지합니다. 팔라토 디스탈의 프랩은 이러한 패러럴 정렬도 할만은 하지만 퍼펜디큘러 R 정렬 모드가 더 시야 확보 등에 유리합니다. 강의에서 저는 이제 가급적 많은 자세 유형을 소개하지만 각 타겟 치아와 타겟 부위의 종류에 따라서 덜 적당한 모드와 더 적당한 모드가 있음을 점점 알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언급할 점은 이 강의에서 개념적으로 패러럴과 퍼펜디큘러 정렬을 구분하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 두 정렬 사이에 애매한 중간 지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설명을 위해서 이런 단어 개념을 활용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각 상황에서 어떤 것이 내게 건강하고 시야 확보, 접근성 확보, 주변 조직 보호 등의 큰 근본 원리를 잘 지킬 수 있는가가 더 근본적인 자세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시에서 10시 방향으로 2시에서 10시 방향으로 엉덩이를 의자로 끌어서 이동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체어를 탈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일반적인 등 받침이 이렇게 있는 슬자 스틀은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서 불편하고 엉덩이의 마찰력으로 잘 끌고 다닐 수 있는 저렴한 병원용 스툴을 쿠팡 등에서 구매하는 것을 권합니다.